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영상으로 인사드렸던 프로페문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강세 표기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세 표기의 원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은근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글을 쓰는 입장에서의 원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원칙이 아니에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글 쓰는 사람이 뜰대 표기가 있으면 표기를 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내가 글을 쓰는 이 사람의 입장일 때는 내가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원칙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시들 있잖아요. 여기에 강세 표시들 되어 있는 것들, 우리는 이것들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뭐라고 부를까요? 표시들, 우리는 앞으로 이걸 틸데라고 부르겠다. 아시겠죠? 아센토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단어는 아센토가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르보르라는 단어가 있을 거고, 그죠? 니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단어에는 다 강세가 다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힘을 줄 때 니뇨라고 읽지 않습니다. 니뇨라고 읽어요. 위에 있는 단어도 아르보르라고 읽지 아르보르라고 읽지 않습니다. 강세 표시, 강세에는 다 있어요. 다만 그걸 눈에 되게 표시를 해주느냐 표시를 안 해주느냐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 용어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페인어의 모든 단어는 강세의 위치에 따라서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구다 혹은 야나 그라베 혹은 에스트루쿨라 또는 소브레 에스트루쿨라, 요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아구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지막 음절의 강세가 오는 단어를 아구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외워도 돼요. 정의니까요. 팔라브라지아나라는 것은 뭐냐?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오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에스트루쿨라는 뒤에서 세 번째 음절의 강세가 오는 단어. 네 번째 소브레 에스트루쿨라는 소브레는 하나 더라는 뜻이거든요. 에스트로콜라보다 하나 더 있는 거니까 뒤에서 네 번째 음절의 강세가 오는 단어를 지칭해주는 말입니다. 특히 이 4번 같은 경우는요,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헤룬디오, 뭐죠? 현재 분사 혹은 임페라티보, 명령형, 티보 뒤에 간목하고 직목이 이렇게 있는 경우, 요 두 개가 그 대명사 형태로 올 때 딱 붙어서 나오는 경우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만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해주시고, 스페인의 모든 단어는 강세 위치는 궁극적으로 제일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뭐라고 뒤에서 네 번째 음절로 오는 경우가 최고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강세 표기의 원칙은,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자, 이거는 보편적으로 이 원칙을 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아구다일 경우, 그냥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오는 단어를 이야기했죠. 이것들의 경우에 틸데를 언제 찍어주느냐 라는 거예요. 틸데를 언제 찍어준다?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올 때는 단어가 n이나 s에, 이렇게 n이나 s에 또는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틸데를 표기해줘라. 다음에 이게 아닌 걸로 끝나면 틸데 표기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뜻이겠죠.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발론 했습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발론 했잖아요.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왔어요. 근데 뭐로 끝났어? n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찍어라 라는 이야기고요. 소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읽을 때 소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왔는데 모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찍어. 잉글레스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아툰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참치라는 뜻인데 이것도 좀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왔는데 n으로 끝났으니까 틸데 찍어 라는 거죠. 앞에서 보면 발로르 같은 경우나 갈로르 같은 경우는
왜 n이나 s를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틸드 안 찍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자나 혹은 그라베. 이거는 가장 많은 단어가 여기에 속해 있고요. 단어가 자, n이나 s가 아닌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만 틸드를 찍어줘라 라는 겁니다. 자, 아르볼 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왔죠. 근데 뭐로 끝났어? 엘레로 끝났죠. 아, 그러니까 틸드 표기해줘. 그 다음에 라비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타로 끝났죠. 근데 강세 위치는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틸드를 표기해줘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브레 에스트로클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에 틸드를 다 표기해줘라 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마테마티카스. 자,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잘라보면, 자, 뒤에서 세 번째 음절 강세가 왔죠? 마테마티카스. 그러니까 틸드 표기해줘. 다멜로. 이거는 간접 목적하고 직접 목적하고 붙었잖아요. 이렇게 음절이 하나 늘어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을 그대로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cientifico. 이것도 마찬가지죠. cientifico 했잖아요. 뒤에서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왔으니까 cientifico 틸드에 찍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obre estructura. 요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명령형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 형태로 와가지고 뒤에 따닥 붙였었어요. 그럼 음절이 두 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원래의 위치에 강세가 와야 되니까 이걸 시켜줘야 되거든요. 다음 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음절에 강세가 왔죠. 이런 경우를 sobre estructura라고 합니다. 이때 물론 틸데를 표기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좀 알아야 되냐면 스페인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 스페인어에서 중요한 이 강세 위치를 따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엔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모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강한 모음이 있고 약한 모음이 있어요. 강한 모음 우리는 강모음, 그리고 약한 모음을 우리는 약모음이라고 합니다. 강모음, 약모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아, 에, 오가 강한 모음, 우, 이가 약한 모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스페인어로는 보칼 푸아르테 혹은 보칼 아비에르타 이게 강한 모음이고요. 약모음은 보칼 데빌 혹은 보칼 데라다라고 합니다. 이 용어 자체는 그지 몰라도 돼요.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좀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강한 모음들은요, 요 강한 모음들끼리는 요렇게 강한 모음들끼리는 지기들끼리는 얘들끼리 만나면 그냥 모음끼리 만나서 음들의 분리가 됩니다. 근데 요 두 개가 같이 만나거나 혹은 요렇게 요렇게 예, 요렇게 또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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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한 음절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강한 모음, 약한 모음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약한 모음하고 강한 모음이 만나는 경우에 한 음절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중모음 또는 삼중모음이라고 하고요. 자, 스페인어로는 딥동고 혹은 삼중모음은 트립동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딥동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딥동고는 뭐냐면 두 개의 모음이 모여서 한 음절을 구성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만날 수 있는 거는 강한 거, 약한 거, 혹은 약한 거, 강한 거, 혹은 약한 거, 약한 거. 자,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야. 앞뒤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삼중 모음은 뭐냐면 드립동고라고 해서 이거는 세 개의 모음이 모여서 한 개의 음절을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강한 모음은 하나밖에 못 들어갈 거고 약한 모음이 두 개가 붙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이때 약모음은 강한 모음을 중심으로 앞뒤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뒷동거나 뜨립동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한 음절입니다. 한 음절. 그게 중요해요. 자, 첫 볼까요? 예를 좀 볼게요. 4 베이스 했죠.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어떻게 해요? 이 두 개의 몸이 한 음절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왔죠? 근데 에세로 끝났으니까 딜제를 표기해줘라. 이 원리고요. 아베리구아이스 했는데 아베리구아르라는 동사
구아이. 요 어떻게 됩니까? 아가 강한 모음이고 이가 약한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구아이스. 자, 그래서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딜데를 표기해줘. 왜 s를 꽂았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사우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왔죠. 근데 얘는 이제 이중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음이잖아요. 하나의 모음처럼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강세 음절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온 거니까 딜데 표기하지 않는다. 괜히 쉬운 말 어렵게 쓴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뒷동거와 때립동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하또라는 애가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는 어떻게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냥 이하또라는 말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요거 뭐냐면 뒷동거나 때립동거 형태가 가지고 있는데 음절이 분리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이, 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야 하면서 하나의 음절이 구성하게 돼 있어요. 왜? 약한 거하고 강한 거 만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붙는 단어 중에 뭐가 있어요? 디아라는 단어 있죠. 이때 어때요? 보면 약한 모음의 강세가 주어지는 경우이죠. 이때는 음절이 분해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약한 모음 쪽에 틸데를 표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모든 경우에 틸데를 표기한다고 했죠. 자, 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음절이 분해가 되는 거고요. 라울 사람 이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 손레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보면은 강한 거, 약한 거 만나는데 힘이 어디로 주어져요? 약한 것 쪽에 힘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강세가. 그러면서 음절이 분해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삼중모음의 형태로 되어 있으나 양모음의 강세가 주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비아이스. 아시겠죠? 그죠? 이아이스. 원래는 이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이하또 중에서, 이하또가 아니죠. 뜨립동거에서 강한 모음 쪽에 강세가 와야 되는데 음절이 분해가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딜데를 표기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좀 뭐냐면 요거는 좀 무시해 주세요. 그냥 편집하다가 자료를 편집하다가 그냥 잘못 들어간 거니까. 그 다음에 이하또의 경우는 뭐냐면 강모음끼리 맞는 경우입니다. 강모음 아까 뭐 있죠? 아, 에, 오였잖아요. 이것들끼리 만나면 무조건 음절 분해된다. 아시겠죠? 자, 레온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온 했으니까 자,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왔고 근데 오하고 n가 음절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로 끝났어요? n를 끝났죠? 뭡니까? 빨라봐라 아구도 안 돼? 마지막이 뭐로 끝났어? n를 끝났으니까 딜레 표기해줘. 자, 배오도 어떻습니까? 배오도 배하고 오가 음절이 분해가 되고요.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왔으니까 딜레 표기 안 한 거고 까오띠 있고 마찬가지죠? 뒤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왔고요. 아오가 어떻습니까? 음절이 분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음절이 분해가 됐다. 그 음절 분해만 잘하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뭐로 맨때로 끝나는 단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뒤에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앞에 그 원래 형용사하고 뒤에 맨때가 붙는 거잖아요. 원래 형용사에 뛸데가 있으면 뛸데 따라가고 원래 형용사에 뛸데가 없으면 뛸데 표기 안 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facil이니까 facilmente 붙고 tonto tonta tonto tonta잖아요. 그죠? tonta 하면 어떻습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온 거니까 자, 뛸데 표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읽을 때요. facilmente 읽지 마세요. facilmente. 아시겠죠? 원래 형용사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뒤에 거 마찬가지입니다. tontamente 아니고 tontamente. 아시겠죠? 요거 잘 살려주십시오. 멘테에는 강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단어들이라고 좀 써놨는데 합성어인데 자, 두 개의 단어가 한 단어로 완전히 합쳐지게 되면
뒤에 붙는 단어에 그 강세 표시를 따라가 줘라라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데스티모, 셉티모 17번째죠. 데스티모, 자 셉티모 했는데 어떻습니까? 뒤에 거에 것만 따라가 줘라. 데스티모, 셉티모. 근데 두 단어가 이제 기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틸드 표기를 해줘라. 아시겠죠? 레오니온 폴리티코 에코노미카. 근데 잘 보면 요거는 여기다 맞추는데 요거는 안 맞추죠. 이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장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자, 단음절 단어들. 우리는 모노실라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음절 단어들은 틸드 표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자, 빠스, 후에, 돈, 비엔, 조. 자, 틸드 표기를 하지 않는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동음, 이의, 발음이 같은 경우나 발음이 같은데 뜻이 다른 경우, 철자가 같은데 뜻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 넘어가기 전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는 레나 레스가 세가 되는 경우 있을 거고 아니면 제기대명사 세가 되는 경우 있을 거고 요 세는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세르 동사 혹은 사베르 동사 요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자,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봐두세요. 자, 첫 번째 방금 설명드렸죠? 세, 띨데가 붙으면은 사베르나 세르 동사가 될 거고요. 그래서 너 세 나다. 뭡니까? 나 아무것도 몰라. 세 부에 나오면 착하게 쿨어라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세는 자, 야셀로에 나도 후안을 갖다가 원래는 레로 왔잖아요. 근데 레하고 로가 붙으면 안 되죠? 얘가 뭘로 바뀌어? 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세가 해당되는 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아꼬에스타 뭡니까? 아꼬스타르세 잠자리에 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대기되면서 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마스가 왜 자꾸 띨데를 찍을까 단음절인데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요새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옛날 글에서는 많이 쓰였던 게 뭐냐면 요 마스라는 게 있습니다. 접속사 빼로의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스에 띨데를 찍어줍니다. 사실은 이제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에 보면 이 표현 많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자, no quiero más. 나는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 될 거고 뒤에 mas는 me gusta, mas no puedo comerlo. 뭡니까? 나는 좋아해 하지만 mas no puedo comerlo. 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로 동사 같은 경우 자, 볼까요? 자, 대 했잖아요. 대 같은 경우는 띨데를 찍어주면 다로 동사의 명령형 혹은 다로 동사의 접속법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대 같은 경우는 안 찍으면 전치사 이렇게 될 거고요. 띨데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라는 그 대명사가 될 거고 안 찍혀 있으면 그냥 정관사가 될 거고요. 띨데가 찍혀 있으면 대명사인데 자, 전치사의 목적격이 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에스노에스 바람이 날 위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될 거고 아무것도 안 찍혀 있으면 그냥 소유격 그죠? 소유 형용사 에스 미카사 그게 바로 내 집이야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에 C 했죠? 이거는 자, 두 가지입니다. 자, 한 가지만 알고 계시죠? 원래는 뭡니까? 이걸 알고 계시죠? Yes 하는 거 C 로키에를 예 그거 원해요 이렇게 될 건데 이 C가요 그 형용사란다 제기되면서 say 있잖아요. 이 say의 전치사의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공안 볼비어 NC rápidamente 자 볼베르 NC 뭐 정신을 차리다 뭐 회복하다 이런 뜻인데 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회복하다 뭐 정신을 차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때 C는 say의 전치사의 목적격이고요. 그래서 나 자신으로 자신이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띨데가 없는 C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거 두 가지죠.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노메 디코 시 밴들이야 올지 안 올지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 실로 끼에레스 디멜로 원한다면 말해줘
이렇게 될 거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명사로서 도레미파솔라시, 예, 이겁니다. 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뚜. 자, 띨레가 안 찍혀 있으면 주격 대명사, 뚜 띨레가 안 찍혀 있으면 소유격. 요걸 알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때. 띨레가 찍혀 있으면 명사로 마시는 그 차를 이야기하고요. 때 안 붙어 있으면 그죠, 너의 혹은 너를 이란 뜻이 되겠죠. 깨는 자, 의문사 혹은 감탄사, 깨 관계대명사, 그죠? 안 찍혀 있으면 관계대명사가 되고요. 자, 의문사로도 쓰이는 끼엔 있네요. 자, 끼엔 띨레 찍히면 자, 의문사 그는 누구인가요? 자, 근데 끼엔이 띨레가 안 찍혀 있으면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운 같은 거 사실은 이음절인데 구별해줘야 돼요. 아운이 있고 아운이 있어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개를 같은 걸로 읽는데 다릅니다. 아운 있고 아운이 있어요. 자, 아운은 또 답이야. 그래서 아운 에스토엔 가사. 나는 아직도 집에 있어. 빼로 야 살고 이제 나갈 거야.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인클루스라 뜻이 있습니다. 혹은 아운게 뜻이 있어요. 이 아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운 에스탄더 데 바카스요네스. 자, 아직도 휴가 중이긴 하지만 너 마머스 때 비약해. 우리는 여행 안 갈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 사실은 이음절이긴 한데 마땅치 않아서 그냥 넣었어요. 같이 모아서 설명하려고. 자, 뭐냐면 솔로, 띨레가 찍혀있으면 단지, 뭡니까? 솔라멘테의 뜻이 될 겁니다. 솔로는 혼자, 그래서 비오 솔로, 나는 혼자 살아. 앞에 거는 부사, 뒤에 거는 형용사, 이렇게 됩니다. 왜? 앞에 거는 성수를 맞추지 않지만 뒤에 솔로는 성수를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자였으면 비보 솔라가 됐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하고 목적격 대명사가 붙는 경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롤라만 있는 게 아니고 매도 있고요. 때도 있고요. 노스도 있고요. 오스도 있고요. 레도 있고 레스도 있습니다. 자, 명령형이거나 동사 원형 혹은 현재 분사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까요? 명령 임페라티브 혹은 현재 분사 헤룬디오 혹은 동사 원형 인피니티브 뒤에는 여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올 수 있단 말이죠. 뒤에 바로 빠따닥 붙여 쓴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각각이 음절이 늘어나 버리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뒤에 붙게 되면서. 그래서 음절이 늘어났으면 음절이 늘어간 그 형태를 보고 거기에서 원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뭐냐? 때문에 했습니다. 붙이면 어떻게 되죠? 때문에 하면서 자,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오는 형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띨레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스칼라 보시면 부스카 하게 되면 원래 힘이 어디 들어갔어요? 부스카 해서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들어갔고 뭡니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띨레 안 찍거든요. 근데 라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뒤에서 이제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와버리는 그런 단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에스트루콜라가 됩니다. 그러면 에스트루콜라는 무조건 띨레 찍어라. 꼬엔땀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꼬엔땀에 여기에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들어가니까 원래는 띨레 안 찍는데 매일 로가 붙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음절에 강세가 와버리니까 소브레 에스트루콜라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띨레를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시사는 지금 현대 스페인어에서는 이거를 좀 무시하세요. 뭐냐면 안 찍으면 됩니다. 그냥 안 찍으면 돼요. 띨레 표기 안 하면 돼요.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같은 경우는 원칙에 따라서 띨레 표기해줘 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접속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접속사 O 있죠. O. 요거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 올 때 틸데 표기해 줍니다. 왜? 숫자 0하고 구별해 주려고. 예문 볼까요? Tengo dos o tres películas de video. 자, 보시면 dos o tres잖아요. 네, 잘못하면 이게 뭐로 볼 수 있다? 괜한 걱정이긴 하지만 203으로 볼 수 있으니까 203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이거를 떼 찍어줘가지고 2개 혹은 3개 요렇게 구별을 해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문사와 감탄사 있는데 의문사와 감탄사에는 무조건 틸데 표기해 준다. 의문사나 감탄사가 아닌 경우 접속사인 경우나 혹은 관계사인 경우는 틸데 표기 없다. 밑에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주의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보면 Ya sé que has leído hoy. 나는 뭡니까? 나는 네가 책을 읽었다는 것, 뭔가를 읽었다는 것을 알아 라는 건데 Ya sé que has leído. 나는 네가 무엇을 읽었는지를 알아. 다르죠? 그죠? 자, 이 차이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뽀르게 뽀르게. 자, 이것도 그냥 읽을 때부터 그냥 외워두세요. 뽀르게 뽀르게. 자, 깨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왜냐하면 뽀르게 뽀르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좀 쉬운 거를 어렵게 설명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문법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어려운 글로 표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원식만 따라가면 되게 쉬우니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상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스페인어 하는 아저씨 프로페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